서울의 심장은 무엇인가? 도시의 한가운데로 몰려든 사람들의 발걸음과 함성, 수십만 개의 심장이 동시다발로 뛰어올라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문, 그리고 그 파문이 다시 서울의 하늘을 밀어올리는 순간의 전율. 9월, 구름 한 점 없이 막던 어느 토요일 오후, 잠실의 공기는 유난히 맑고 뜨거웠다. 미스터트롯 3탑7의 앙코르 콘서트를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팬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응원봉을 흔들며 하나의 바다를 이루었다. 그 바다의 조류는 단순한 공연의 시작을 넘어서 한국 대중음악사가 새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날 사람들의 환호보다 더 조용하고 더 강력한 일이 무대 뒤편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미리 알지 못했다. 서울의 심장은 무대 위가 아니라 백스테이지에서 한 남자의 조용한 등장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공연 3시간 전 백스테이지는 전쟁터처럼 분주했다. 거대한 LED 스크린이 마지막 숨을 고르고 수백 개의 조명이 박동을 맞추며 예열을 시작했다. 음향팀은 맥박처럼 오르내리는 데시벨을 정교하게 정리했고 의상팀은 땀방울이 맺힌 손끝으로 마지막 주름을 매만졌다. 탑7은 각자의 대기실에서 목을 풀고 서로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긴 호흡으로 마음을 단단히 묶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 움직이는 듯 보였던 바로 그때 스태프 전용 출입구로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처음엔 흔한 장비 차량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적재함의 문이 천천히 마치 심장 판막이 열리듯 묵직한 소리를 내며 올라갔을 때 그곳에 있던 모두가 손에 쥔 일을 멈추었다. 트럭 안은 차갑고 금속적인 장비 대신 따뜻하고 인간적인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스태프와 뮤지션들이 원 없이 마실 수 있을 만큼 실려온 이온 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공연 내내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프리미엄 간식, 정성으로 담아낸 수제 도시락, 그리고 분주한 현장에서 갑자기 필요할지 모를 실용적인 물건들까지. 그러나 시선을 완전히 붙잡은 것은 트럭 한쪽 벽면을 빼곡히 채운 거대한 현수막이었다. 단단하면서도 온기가 스며있는 글씨로 적힌 문장. 김용빈 그리고 탑7의 무대를 끝까지 응원합니다. 텍스트는 단순했지만 뜻은 분명했고 크기는 압도적이었다. 그 순간 운전석 문이 열리고 중후한 풍모의 남자가 내렸다. 스태프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비구름처럼 번졌다. 그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 왜 이 타이밍인가? 질문이 현장을 뒤덮었을 때 누군가 아주 작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찬원님 아버지십니다. 그 한 문장은 백스테이지의 공기를 다른 차원으로 바꾸었다. 아들의 공연도 아닌 탑7 전체를 위한 지원을 위해 직접 트럭을 몰고 잠실로 들어온 한 아버지. 그것도 현수막의 맨 앞줄에 또렷이 새겨 넣은 이름이 김용빈이었다는 사실은 현장의 모든 예측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유명인의 가족으로서 보이는 격식과 거리를 두지 않았다. 조용히 팔을 걷어붙였고 적재함에 몸을 싣고 상자를 들고 냉기를 뚫고 올라오는 음료 박스를 스태프에게 건넸다. 그 손길에는 쇼 비즈니스의 포즈가 아니라 삶의 체온이 배어 있었다. 땀과 미소, 수고와 배려가 섞인 그 움직임이야말로 그날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리듬이었다. 소식은 번개처럼 대기실을 가르며 퍼져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의 제목이 될 장면이 탄생했다. 김용빈이 달려나왔다. 뛰어오른 심장이 가슴을 3번 두드리고 나서야 멈출 듯 서는 순간 그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그를 마주했다. 이찬원의 아버지는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듯, 아니 오랜 인연을 재확인하듯 두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과장을 허락하지 않는 손이었다. 굳세고 따뜻했고 말 대신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손. 김용빈은 그 손을 받았다. 그 순간 둘 사이의 시간은 초 단위가 아니라 심장 박동 단위로 흘렀다. 악수는 짧았다. 그러나 짧음은 깊음을 뜻했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침묵은 과잉의 언어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었다. 스태프 중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공기가 뜨거웠는데 그 악수는 공기 자체를 바꾸는 힘이 있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종류의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왜 김용빈이었을까? 사람들은 곧장 그 질문으로 뛰어들었다. 흔하게는 고향을 말했다. 같은 대구의 흙을 밟고 자랐고 같은 사투리의 억양으로 음악을 꿈꾸었으며 같은 바람을 맞으며 청춘을 다졌다. 그러나 고향만으로는 모자랐다. 악수에는 혈연보다 멀고 동료애보다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경쟁 프로그램의 프레임 안에서 누구나 라이벌로 소비되기 쉬운 세상에서 그 악수는 무대 위 경쟁과 무대 밖 연대를 또렷하게 분리해냈다. 손이 닿는 순간 우리는 같은 무대의 빛을 나누지만 빛의 방향은 서로를 향한다. 그 짧은 메시지가 백스테이지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크게 울렸다. 그 울림은 곧장 객석을 지나 온라인으로 번졌고 수많은 팬의 게시글과 댓글이 그 울림을 또 다른 파문으로 키웠다. 오늘 우리는 경쟁을 넘어서 가족이 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런 고백들이 밤새도록 화면을 채웠다. 트럭이 남긴 것은 물건이 아니라 태도였다. 공연은 늘 빛의 첨단에서 진행되지만 그 빛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림자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다. 지원 차량의 음료와 도시락은 배를 채우고 손을 채우고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게 했지만 진짜로 채워진 것은 마음의 공간이었다. 나는 너희의 수고를 본다. 너희의 땀을 안다. 너희의 무대를 믿는다. 그 태도가 현수막의 굵은 획처럼 분명했다. 무엇보다 현수막 맨 앞줄에 적힌 이름. 김용빈. 특정 멤버의 이름을 앞세운 문장은 편애의 도발이 아니라 책임의 선언에 가까웠다.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꺼질 때까지 당신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뒤를 지키겠다. 그래서 그날의 악수는 감사의 인사이자 책임의 화답이었다. 선물을 싣고 온 쪽은 나는 내 곁에 서겠다를 말했고 손을 맞잡은 쪽은 나도 그 믿음의 무게를 견디겠다를 되갚았다. 어떤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어떤 장면은 한 시대의 문장을 바꾼다. 그날 잠실의 악수는 후자였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무대와 폭발적인 고음을 전설의 기준으로 삼지만 진짜 전설은 어쩌면 무대 뒤에서 태어난다. 누군가를 위해 트럭을 몰고 이름을 적고 한 박스 한 박스를 꺼내고 손을 내미는 일, 그 일련의 행동은 표어가 되었다. 탑7은 무대 위에서는 각자의 칼끝으로 경쟁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같은 집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는 가족이다. 이 표어가 그날 이후 팬덤의 정서에 깊게 새겨졌다. 팬은 우상화된 영웅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윤리도 사랑한다. 윤리를 사랑하는 팬덤은 오래간다. 그날의 악수는 바로 이 오래감의 씨앗이었다. 한 방송사의 음악 예능 PD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편집실에서 100개의 장면을 자르고 붙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정서가 있다. 그날 백스테이지의 악수는 그런 종류의 드라마였다. 음악 평론가는 더 단단한 어휘를 골랐다. 브랜드는 무대에서 탄생하지만 신뢰는 무대 밖에서 길러진다. 신뢰를 본 팬덤은 소비자가 아니라 동행자가 된다. 이런 해석들은 단지 말의 고개가 아니라 그날 이후 실제로 관객석에서 일어난 변화를 설명했다. 객석은 더 조용히 집중했고 함성은 더 길게 울렸고 노랫말에 스며있던 마음의 결은 더 또렷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누군가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고 낯선 이들에게도 응원봉을 들어보였다.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본 증인이라는 묵계가 거대한 관중석 위에 얇지만 넓게 깔렸다. 김용빈의 눈빛은 그날 많은 것을 말했다. 감사, 다짐, 기쁨, 약속. 미세하게 떨리던 목소리의 끝은 금방이라도 무너지려는 땅을 붙잡는 나무 뿌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떨림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진실함이었다. 나도 누군가의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내 이름을 내건 무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무대를 지키겠다. 그 문장은 음악으로 번역되어 공연의 내내 울렸고 관객은 그 번역의 정확도를 박수로 증명했다.